자, 일과 문단 두 번째입니다. 이제 첫 번째 문단과 마찬가지로 가방 안에 들어있는 것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Hello, I'm Luca.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I'm from New Zealand.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자, 이때 L과 NZ 이렇게 세 알파벳이 대문자로 쓰여져 있는데, 자, 이때 루카는 사람 이름이고 뉴질랜드는 나라의 이름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람, 나라의 고유한 이름을 쓸 때 그때 첫 번째 단어의 첫 번째 알파벳은 대문자로 써줍니다. 자, 그런데 학생들 중에서 간혹 이제 이런 질문들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개라든지 고양이도 그 동물의 이름이잖아요. 그런데 왜 이런 D나 C는 대문자로 안 쓰는 거예요? 라고 물어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개나 고양이는 왜 여러 동물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집에도 개를 키우고 친구 집에도 개를 키우고 이런 식으로 이제 이제 여러 동물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이름인데, 자, 만약에 우리 집의 이 강아지 이름이 바둑이다. 그럼 이때는 B를 대문자로 쓰죠. 만약에 친구 집의 고양이 이름이 초코다. 그럼 이때는 이렇게 첫 알파벳을 대문자로 쓰죠. 그래서 그 동물들을 공통적으로 부르는 그 단어 말고, 이런 명사 말고 우리 집 개 또는 친구네 집 고양이, 그런 이제 각 하나를 이제 고유하게 부르는 이제 그런 이름을 쓸 때는 이렇게 대문자를 써주는 겁니다. 자, 참고로 알아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people love rugby. 사람들은 럭비를 아주 좋아합니다. 자,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때 love란 단어를 이제 사랑한다라고 많이 알고 있잖아요. 사랑한다는 뜻으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I love you라고 쓰면은 나는 너를 사랑해 라는 의미가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이제 사랑한다라고 할 때 love를 잘 쓰지만 우리가 사람 외에 다른 것들을 이제 대상으로 love를 잘 못 쓰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people love love처럼 이때 love는 우리가 이제 실제로 뭔가를 사랑한다라는 말로도 쓸 수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뭔가를 엄청 좋아한다라고 할 때도 love를 쓸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초콜릿을 너무 좋아해서 저는 초콜릿을 먹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져요. 전 초콜릿을 엄청 좋아해요 라고 할 때 그 엄청 좋아하는 마음을 love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I love chocolate인 거죠. I love chocolate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럭비 같은 스포츠를 그냥 좋아하는 게 아니라 엄청 좋아한다라고 할 때 그걸 love라고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love는 사랑한다라고 해석을 하지 마시고 엄청 좋아한다, 아주 좋아한다라고 알아두시면, 해석을 해두시면 다음에 여러분이 뭔가 아주 좋아하는, 예를 들어서 K-팝 노래를 아주 좋아한다거나 스포츠를 아주 좋아한다라고 할 때 love를 쓸 수 있도록 떠올릴 수 있는 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자, 다음 in my country. in my country는 저희 나라에서 말하거든요. 자, country가 나라입니다. 나라. 그 my country는 저희 나라고 in my country는 저희 나라에서란 말입니다. 자, 이때 in을 쓴 이유는 in은 원래 뜻이 어떤 공간, 어느 장소 안이란 말이잖아요. 그래서 in my country는 다른 나라 말고 제가 사는 저희 나라 안에서는 이런 의미로 in을 쓰는 건데 우리말로 해석을 하실 때는 저희 나라에서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이때 in을 써서 in my country라고 표현을 해준다라는 거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I have a rugby ball. I have a rugby ball. 그러면 뭐예요? 저는 럭비 공을 가지고 있습니다라는 뜻이죠. 네, in my school bag. in my school bag. 이때 in my school bag이 하나의 덩어리가 되어서 저의 가방 안에란 말입니다. 자, 앞에서 한번 나왔지만 저의 나라 안에서 또는 저의 가방 안에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에서는 안에서란 말이 이렇게 뒤에 오지만 영어로 쓸 때는 이것이 in my country 그리고 in my bag 이런 식으로 말의 순서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요런 이런 이제 문장을 쓸 때 이런 이제 하나의 의미 안에서 이렇게 단어들의 순서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게 영어랑 한국어에서 이제 큰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잘 봐두시는 게 여러분의 영어 실력이 잘 늘리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다음 문장. I'm on the school rugby team.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 라는 문장입니다.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 자, 그런데 학생 여러분들이 자, 이런 말 쓰잖아요. 선생님, 저는 학교 축구부예요. 또는 학교 배드민턴부예요. 또는 배드민턴 팀이에요. 이런 말 쓸 때, 이제 실수하기 좋은 부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 문장에서처럼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라고 할 때, I'm the school rugby team 이렇게 쓰기 쉽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교과서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과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여기는 on이 들어가 있죠. 여기 on이 없어요. 자, 이렇게 쓰면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라는 의미가 정확하게 전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건 왜 그러냐면 이제 이 on이라는 단어가 왜 쓰였는지를 알면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on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보기 위해서 선생님이 몇 가지 이제 문장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a pen is on my desk라고 하면 우리말로는 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펜 하나가 제 책상 위에 있습니다. 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이때 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그냥 단순히 우리말로 위라는 뜻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조금만 이제 자세히 이해를 해보자면 이게 붙어 있음 조금 이제 딱딱한 말로 부착의 의미가 있거든요. 부착. 조금 부착이란 말이 어려우면 그냥 붙음이란 뜻으로 이해해도 되겠어요. 왜 이런 의미가 되냐면 잘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내 책상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 때 간략하게 책상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럼 책상이 있다라고 할 때 여기에 자 이렇게 볼펜 한 자루가 이렇게 놓여져 있으면은 왜 이렇게 볼펜이랑 책상이랑 이렇게 딱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왜 이걸 갖다가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거잖아요. A pen is on my desk. 그럼 on이라는 것은 단순히 물건이 어디 위에 있는 것을 얘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두 물체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이제 붙는다는 말을 조금 더 이제 예시를 하나 더 들어보면 왜 우리가 이제 팀을 나누어서 이제 스포츠를 하거나 어떤 놀이를 할 때 아직 팀이 안 정해져 있는 친구를 보고 왜 이런 말 할 수 있죠. 야, 너 우리 팀에 붙어. 너 우리 팀에 붙어. 이런 말 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붙어라는 말은 우리 팀이 되라 라는 말로도 쓰이는 건데 그런 거랑 비슷하게 영어에서 on이 실제로 어느 팀이다, 어느 팀 소속이다 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 있는 여기서부터 I'm on the school rugby team은 저는 학교 럭비 팀 소속입니다. 또는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팀이다 라고 할 때 on을 써주는 게 필요한데 만약에 이때 on을 쓰지 않고 그냥 I'm the school rugby team이라고 하면 내가 이 팀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곧 그 팀 그 자체다라는 조금 다른 말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정확하지 않은 말이죠. 그래서 이때 on을 써줘야지 내가 학교 럭비 팀에 소속되어 있다.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 물론 우리나라 말로는 그냥 저는 학교 럭비 팀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그 경우에 on을 써줘야지 정확한 의미가 전달된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I play rugby very well. 어떤 스포츠를 한다라고 할 때 play를 쓰는 거 잘 봐주세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축구를 한다라고 할 때는 play soccer를 쓰고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배드민턴을 한다 또는 배드민턴을 친다라고 할 때도 play badminton을 쓰죠. 그런 것처럼 럭비를 한다라고 할 때도 play를 쓴다는 거 잘 보세요. I play rugby very well. 자, very well은 아주 잘이란 말이죠. 아주 잘. I play rugby very well. 나는 아주 잘 럭비를 합니다. 럭비를 아주 잘합니다.
자, my team dances before games. 저희 팀은 춤을 춥니다. 저희 팀은 춤을 춥니다. 자, 이때 before games가 이때 시합이나 경기 전에라는 뜻입니다. 시합이나 경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가 스포츠 시합이나 경기를 영어로 그냥 게임이라고 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게임 뒤에 s가 붙으면 이제 여러 차례의 게임, 여러 번의 게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 시합들, 여러 경기들 전에 저희 팀은 dances, 춤을 춥니다. 라는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리고 시합 전에, 경기 전에라고 할 때 우리나라 말로는 뭐뭐 전에라는 말이 이렇게 뒤에 오지만 영어에서는 before이 더 앞에 쓰인다는 것을 한번 봐두세요. 이거는 before의 반대 뜻을 가지고 있는 after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시합 전이 아니라 시합 후라고 할 때 후라고 할 때는 after를 쓰는데 시합 후에라고 할 때는 after games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전후를 가리킬 때 이 before, after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이랑 다르게 더 앞에 쓰이고 그 다음에 시합이 더 나중에 쓰인다는 것을 이렇게 어순의 차이가 생기는 거죠. 이런 것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my team 다음에 dance가 아니라 dances라고 써지는 거 한번 잘 보세요. 자, 여러분 이런 거 아실 건데 내가 춤을 춘다라고 할 때는 그냥 I dance고, 근데 그나 그녀가 춤을 춘다라고 할 때는 he dance가 아니라 dances에서 s가 붙죠. she인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she dances. 자, 이런 거 우리가 문법적으로 뭐라고 하냐면은 주어가 이제 그 내가 아니고 또는 당신도 아니고 제3자 그나 그녀, 이런 거 우리가 3인칭이라고 하죠. 3인칭이고 한 명, 이제 한 명이나 한 개를 가리키는 말을 단수라고 하거든요. 3인칭 단수일 때는 뒤에서 뭐뭐 한다라고 할 때 뒤에 서술어에 s가 붙는 이제 이런 어법적인 특징이 있는데, 그러면 학생 여러분 입장에서는 my team이라고 하면은 나의 팀이라고 하면 여러 명이처럼 느껴지니까, 보통 팀이라고 하면은 이제 럭비 팀이면 여러 명이 있을 거잖아요, 선수들이. 그러니까 여러 명인데 왜 여기 뒤에 s가 붙느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여러분 보세요. 팀이라는 것은 팀이라는 것이 그냥 한 개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번 대회에 몇 팀이 나와요? 이번 월드컵에 몇 팀이 나왔어요? 라고 하면은 이번에 팀이 이제 48개 나왔지, 48개 라고 해서 팀을 그냥 한 개의 그룹으로 이렇게 치거든요. 그럼 my team이라고 할 때 이 my team이 그냥 하나의 그룹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문법적으로 단수입니다. 단수. 한 개라는 거죠. 그때 그러면 my bike, 나의 자전거가 나이란 말이 붙지만은 나의 자전거가 곧 나는 아니잖아요. 그냥 나와는 다른 그냥 나의 자전거죠. 이런 것, my bike가 3인칭 단수인 것처럼 my team도 그냥 3인칭 단수인 거예요. 그래서 뒤에 춤을 춘다라고 할 때 dance에 s가 붙는 겁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부분은 좀 까다로운 어법 규칙이었습니다. 자, 까다로운 어법 규칙이기 때문에 잘 봐두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we are strong. 우리는 are strong. 강합니다. 자, 이때도 보시면 strong이라는 단어의 뜻은 강하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강하다가 아니라 강한이라는 말입니다. 강한. strong 강한이에요. 이제 아직 설명을 못 들어본 친구들도 있을 수 있고 이미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strong이라는 단어는 단어의 품사가 형용사입니다. 형용사. 그러면 영어에서 형용사는 뭐뭐 하다로 끝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strong은 뜻이 강하다가 아니라 강한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강하다라고 하려면은 이 뒤에 뭐뭐이다라는 말이 추가가 되어야 강하다라는 말을 완성해 줄 수가 있죠. 그래서 뭐뭐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are이랑 strong이 같이 붙어야
이 두 개가 같이 붙어야 강하다가 되는 거예요. 자, 설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고 해석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시작. Hello, I'm Luca. I'm from New Zealand. People love rugby in my country. I have a rugby ball in my school bag. I'm on the school rugby team. I play rugby very well. My team dances before games. We are strong. 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루카입니다. 저는 뉴질랜드에서 왔습니다. 사람들은 저의 나라에서 럭비를 엄청 좋아합니다. 저는 저의 학교 가방 안에 럭비볼이 있습니다. 저는 학교 럭비팀입니다. 저는 럭비를 아주 잘 합니다. 저희 팀은 경기 전에 춤을 춥니다. 우리는 강합니다.